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 한일 관계. 자, 한일 관계와 또 벌써부터 긴장하시네요. 한일 관계와 요즘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어요. 알고 있죠? 그리고 영국과 인도. 자,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공통점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한쪽은 제국주의였고 한쪽은 식민지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과 한국의 관계랑 영국이랑 인도의 관계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일본 제국주의가 그 한반도를 뒤덮었었죠. 그리고 일제시대 동안 억압을 받았어요. 그렇죠? 억압을 받았어. 다 알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다 역사 배웠고 다 알아요.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억압을 받았죠. 근데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제국주의가 인도를 식민 지배를 했었어요. 총독이 있어서 총독부가 있었고 그 인도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자, 일단 그 한국과 일본부터 이해해야 돼요. 그거부터.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일본 그 문화와 역사를 좀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하고 같이 비즈니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출장도 가고 일본에서도 오고 비즈니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거는 한국 영토에 묶여 사는 님들이에요. 님들. 그 지금 한국의 민족주의가 한국을 뒤덮고 있으면서 일본을 막 계속 이렇게 나쁘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런 영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지난 좌파 정권부터 시작된 거죠. 지난 좌파 정권에서 그 좌파의 그런 힘을 실어주면서 이제 미디어가 지난 좌파 정권부터 이제 일본을 막 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부품에 들어가는 일본 부품을 제거하고 국산화한다고 하면서 이제 막 언론을 빵빵 때렸잖아요. 저는 전혀 속지 않았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반도체 공정 스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은 3,000 스텝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재료가 일본제예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뭐 한 개, 두 개 정도 국산화했다고 해서 뭐 그거 가능합니다. 한두 개 정도는. 그렇지만 아직도 2,900 몇 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 막 뭐 일본 제품 보이콧하고 막 국산화 성공한 것처럼 막 하는 언론의 보도는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또 일본과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세상의 뷰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진실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그렇게 나쁘게 대하는 걸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반도체 스텝 중에 거의 3,000 스텝이 넘는 스텝의 주 재료는 거의 80% 이상 일본제이고 뭐 그리고 나머지 한 20%도 한국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뭐 독일제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실제 상황인데 왜 그거를 거짓말하면서까지 그 일본계 별로고 한국계 국산 가능하다고 왜 거짓말했을까요? 그만큼 이제 일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일본어를 지금 공부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일본어를 공부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야. 그 타이밍에. 아시겠죠? 왜냐면 그 대부분의 사람이 언론에 속아서 이제 그 일본의 문호를 닫을 때 그거를 딱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딱 파고들면은 거기서 성공 포인트가 보이는 거야.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영국과 인도의 관계도 그 인도 사람들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영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식민지에 대한.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엘리자베스 그 전 여왕이 그 돌아가셨을 때 뭐 이렇게 외신 뉴스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자베스 그 전 여왕이 돌아가셨을 때 그 궁 근처에 인도인들이 그 인도에서 막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고 애곡하는 인도인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 두 개의 시선, 그러니까 한쪽은 식민 지배를 당했을 때 억울함과 서름이 분노가 있었던 계층이고, 한쪽의 계층은 그 기간 동안 그 인도가 근대화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뭐랄까, 이 정치는 항상 이 양쪽의 마음을 이용해서 막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막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뭔가 정확한 뷰를 보기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일본 사람들이 바라본 한국인의 시선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일본의 그 문화와 역사를 좀 공부를 했고 일본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일본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이 바라보는 한국인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있어요. 또한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 한국의 역사 교육 알고 있어요. 그 독립운동하고 막 그런 정의롭게 뭐랄까,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들과 일본군과의 전투, 그리고 잡혀서 고문당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바라본 한국인의 눈에 비친 일본인이 어떤 뷰인지도 알고 있어요. 요 양쪽 뷰를 이해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인 친구가 있고 인도인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에 제가 살면서.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백인 친구도 있고 그 다른 외국에서 온, 후진국에서 온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진국의 대제국을 이뤘던 사람들이 바라본 후진국이 어떤 건지도 알고 있고, 후진국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본 그 대제국을 이뤘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도 알고 있어요. 양쪽을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양쪽을 다 이해합니다. 양쪽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기서 화를 내고, 요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미디어에 선동당하지 마세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있어야 돼요. 미디어가 어디서 거짓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그 포인트를 알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편향되지 않은 채 세상을 보면은 둘 중에 뭐가 좋은지가 딱 보여요. 둘 중에, 자, 비즈니스 기회가 왔어요, 님한테.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님한테 직장을 들어갈 기회가 있는데 상사가 어떻게 대할지를 안 봐도 딱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님이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어떤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자, 꿈에 그리던 미국에 가겠죠. 혹은 뭐 대학원, 뭐 지도 교수한테 어드미션 받았어요. 자, 꿈에 그리던 미국에 가겠죠. 근데 어드미션을 양쪽을 받았어. 뭐 예를 들면 한 명은 일본인 교수예요. 뭐 예를 들면 혼다 교수님, 뭐 예를 들어 보면 혼다 교수님한테 어드미션을 받았습니다. 그 또 한쪽은 그 미국에 계신 그 명문대 김 교수님, 한국인 출신 김 교수님한테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자, 그럼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되겠죠. 마찬가지 또 어드미션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예를 들면 존 박사님한테 어드미션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인도에 있는 예를 들면 그 미국에 있는 인도 출신 교수님, 예를 들어 봅시다. 쿠마 교수님한테 어드미션 받았어요. 어디를 가야 될까요? 난 알고 있어요. 전 알고 있어요. 어딜 갔을 때 내가 가장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뷰를 배울 수 있고, 가장 돈 많이 벌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미디어라는 현대 미디어가 정확한 뷰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미디어는 항상 어떤 뷰로 돌아가냐면 20대 80의 법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20%의 소수가 80%의 그 세상의 불을 거머쥐고 있거든요. 그리고 80%의 다수가
전체 세상의 20%의 부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공평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네거티브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님은 결국에는 가난해지는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반면에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언론에서 두 가지 뷰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항상 80%의 대중을 만족시키는 뷰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님이 보고 있는 거는 굉장히 편향된 뷰입니다. 편향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굉장히 편향된 정보를 님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인공지능 자체가 통계를 이용해서 여기까지의 생각이 상위 20%의 생각이고 여기까지의 생각이 80%의 생각이다. 요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또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통계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언제나 통계 가지고 사람을 마음대로 이제 생각까지 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리고 싶은 챌린지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다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인공지능 연구하는 교수님이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거짓말한다는 거? 인공지능은 거짓말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알고리즘을 짜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한 거짓말을 어떻게 디텍션 할까요? 어떻게 디텍션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로스 레퍼런싱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원리, 돌아가는 원리를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의 그 돌아가는 원리.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본인이 분별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요즘처럼 인공지능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본인이 미디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전까지 조금 미디어를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미디어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영화 감독 같은 게 이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제작을 이제 트레이닝을 좀 받으신 분이 있어요. 미디어를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가장 우려했던 건 뭐냐면 자신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동안 스마트폰도 안 갖고 다녔었어요. 스마트폰도 안 갖고 다니고 그냥 아예 그냥 영상을 안 보고 사시더라고요. 한동안 본인이 편향되지 않는 자신의 어떤 내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예 미디어도 안 보시더라고요. 영화를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이 미디어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한동안 미디어를 끊고 자신의 어떤 편향되지 않는 그런 정신 세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더라고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디어를 저도 살면서 봐야 되죠. 뭐 뉴스나 정보를 하지만 저도 주기적으로 미디어 금식이란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뭐 밥을 굶는다는 게 아니라요. 미디어를 줄이는 거예요. 저도 근데 한동안 핸드폰을 꺼놔요. 핸드폰을 꺼놓고 한동안 디지털 문명을 멀리하고 종이책만 종이책 위주로 정보를 얻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시기를 가지고 그렇게 좀 저를 좀 지켜야 돼요.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면 미디어에 계속 노출돼 있잖아. 님이 시간 한번 재보세요. 하루에 스크린 너머로 인공지능이 주는 미디어를 하루에 몇 시간 신청하는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인간의 뇌도 머신러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님이 하루 종일 예를 들면
폭력적인 영상을 보게 되면 이 미디어는 인공지능 미디어는 폭력적인 영상을 계속 추천해줘서 님은 폭력적인 사람이 돼요. 뭐 요즘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자 요즘 한국은 굉장히 그 레프트가 강한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계속 까댑니다. 근데 엔지니어로서 그 일본 사람들과의 비즈니스를 그 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즘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이 한국의 미디어에 편향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일적인 미디어에 선동당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즘 또 마찬가지로 이 반미 감정과 함께 반영국 감정을 또 불러일으키는 미디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뿌리는 영국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영미 동맹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미 이퀄 반영 돼가지고 요즘 미디어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뭐 악한 일이 보이거든. 그거를 까보면 영국에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믿으면 거의 맞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막 봤는데 역시 그 한국의 그 좌파 경제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요즘 한국 미디어는 건강하지 않다. 그런 관점으로 그 세상을 좀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